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어 IT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시장이 조금씩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짚어본다면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 시장 얘기를 하기 앞서서 종목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매수만 했다 하면 수익 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매수만 했다면은 아니고요. 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서도 계속 이 하나마이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죠. 일단 먼저 올라가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작년도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 또 최근에도 추천했거든요. 자, 일단 이 종목들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자, 하나마이크로 일단 차트를 보면, 자, 이때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주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요때 11월 17일 날 11,500원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까지도 제가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 간다가 아니고 로봇과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쓰임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한 해에 200조 번다, 400조 번다 그러잖아요. 로봇도 똑같아요. 로봇도 지금은 시장이 10조 시장이다, 40조 시장이다, 그렇게만 놀겠지만 이 시장이 분명히 400조, 800조, 1000조,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로봇 시장은 앞으로 저 죽기 전까지 1000조 정도 시대가 분명히 한번 오지 않을까. 조금 너무 오버했네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시장이 분명히 커지게 될 건데, 그러면 2차 전지 가는 거랑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우겼어요. 뭐를. 하나마이크론 전고 좀 돌파할 거다. 그래서 7월 달만 하더라도 104% 수익률이었는데 이거 넘어갈 거고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에코프로처럼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전날 금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거 7월 달에 104% 수익 냈던 건데 164% 수익률이거든요. 이거 더 갑니다. 이거 앞자리 또 바뀌어요. 200% 가는 거는 너무 쉽고요. 왜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움직일 때는 10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빨리 움직여요. 왜냐면 이수페타시스도
70% 40% 수익 나다가 100%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680%까지인가? 하여튼 680%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갔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얘도 이제 167%니까 조금만 지나면 얘도 뭐 600%, 680% 올라간다는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그래도 또 최근에 또 넘어갈 거라서 또 최근에 언제 또 추천했느냐? 바로 8월 23일 날. 이거 최근이죠.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지난주인가? 하여튼 8월 23일 날 바로 요 포인트에서 저는 이걸 넘어간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고 이게 시장의 바로미터다. 이게 틀려 먹으려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다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 이공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반도체와 로봇과 인공지능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다.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그 이상까지도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과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확장성과 앞으로의 큰 이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지겹도록 7월 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7월 달, 8월 달 두 달 동안 반도체들이 잘 안 움직였죠.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거기에 이제 선두 주자로 올라왔는데 바닥 대비는 여기 바닥이 지금 2,000원짜리 종목이었으니까 3만 원 갔으면 1,500% 간 겁니다. 15배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간다. 왜? 아직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주변의 쓰임이 더 있을 거기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1월 따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텐데 또 그게 또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침 방송에 제가 매일같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아침 방송 9시 50분부터 매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맨날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승장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마이크론 이 상승장에서 더 갑니다. 일단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건 5만 원이지만 앞으로 3, 4년 뒤에서는 저 5만 원이 아니고 뭐 10만 원도 거쳐서 나중에는 뭐 50만 원도 물론 3, 4년 됐을 때 얘기지만 어쨌든 5만 원은 지금 위치에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5만 원 올라가면은 급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곧 10만 원도 가는. 그럼 얘가 10만 원 가면 다른 애들도 가겠죠. 그래서 그런 IT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잘 보세요. 사는 건 안 돼요. 사는 건 안 되고 차라리 다른 IT를 사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주라고 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오전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우리 전문가님 8월 23일에 짚어주시고 무려 59% 넘는 수익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관련한 종목들의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지난주부터일까요? 우리 시장이 조금씩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흐름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여전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오늘 뭐 일본 증시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도 올랐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 올랐어요. 오늘 그냥 다 양호했고 오히려 이번 달 이제 우리나라가 휴장이 좀 많죠. 좀 아쉬워요.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일본 시장 0.7%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유럽 시장 기장했는데 별로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급락할 생각도 없고 얘네들. 자, 중국 시장도 올라갔고. 그래서 뭐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급락이 없는 장이라서 지금은 순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600은 뭐 조만간에 안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겼잖아요.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니라 무슨 장? 상승장. 근데 문제는 제가 3월 달서부터 강조했습니다. 청개구리장이라고.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그럼 왜 청개구리장이냐? 일본은 바닥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식한 사람들 중에서 돈 무지막지하게 벌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주식해서 돈 무지막지하게 벌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집 한 채 정도 사는, 그러니까 뭐 5억에서 10억 정도 벌었던 사람이 그렇게도 많답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다라고 제가 아는 동생의 친구가 일본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도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또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냥 이만큼 돈이 아니고 우리나라 막 부동산 막 정말 막 불같이 올라갈 때처럼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서 그때 우리 부동산도 막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들 막 10년, 20년 동안 그게 올라갑니까?
3배, 4배, 그 막 20억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 주식으로 막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올라가는 척한 다음에 떨어지기나 하고 다른 나라들 막 급등하는데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청개구리장인데 그래도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상승장 속에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IT주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전해요. 그래서 IT 쪽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분명히 크게 좋을 거다. 그래서 계속 7월 달서부터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그래서 빠른 종목, 빠른 수익을 원하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하면 되고 이것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8월 달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천천히 가져가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싶으면 IT. 그래서 만약에 큰 돈, 그러니까 막 10억 단위, 막 100억 단위 이런 큰 돈으로 들어갈 거면 IT가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 물량도 크고. 왜냐면 로봇주나 인공지능은 좀 가벼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10억, 100억 하는 분들 많이 없다는 거 알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올라가기 좋은 종목은 IT가 맞는 거고요. 좀 자그마한 돈으로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꽤 큰 돈이 되죠. 근데 얘들은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간이 떨리잖아요. 100억 들어갔는데 하루에 이 30%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30억 벌잖아요. 근데 100억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30% 빠져버리게 30억 날아가면은 그거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쪽으로 가볍게 들어가는 자금들은 로봇주랑 인공지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늦기는 하지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나중에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건지 나중에 공개를 할게요. 무지막지하게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어쨌든 제2의 에코프로의 흐름들이 앞으로 3, 4년 뒤후에 반도체에서 나올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인데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밖에 나갔는데 로봇이 인사하고 있고 로봇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때가 되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싼 IT 섹터들 잘 주워 담고 매매도 그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어쨌든 시장은 좋았다. 뭐 박스권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로봇, AI, 반도체, IT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8,000원에 30%요. 28,000원에 비중 30%, 대덕전자 3.54% 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네요. 29,950원이고요. 아, 손실을 보고 계시는구나. 네, 이렇다면 PCB 관련한 종목인데요. 좀 오늘장에서 3% 넘게 빠지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건 아니지만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잘 보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IT에 대해서 계속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덕전자도 IT 섹터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하겠죠. 일단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원하는 목표 가격이 있을까요? 한 32,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더 봐야죠. 그것만 보겠다고요? 지금 IT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마이크론 지금 1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지금 29,000원이거든요. 얘가 10만 원 가면 대덕전, 물론 3, 4년 뒤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5만 원이고 하나마이크론 지금 당장은 뭐 5만 원 정도를 보면서 가는 거지만 얘가 5만 원 가고 뭐 하이닉스도 조만간 이거 고점 뚫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여기 고점 뚫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냐 PCB 관련주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들 다 요즘에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IT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2,000원은 너무 욕심이 적네. 좀만 더 욕심을 내보세요. 얼마 정도 원하세요? 4만 원? 4만 원? 아, 욕심이 좀 과한. 그래요. 4만 원 욕심을 내볼 수 있는데 중간만 합시다. 중간만. 물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4만 원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전 장난으로 원래 얘기 안 해요. 저 주식할 때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데 이거 4만 원 넘어가기는 해요.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 4만 원은 아니고 3만 5천 원까지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절반을 가지고 비중이 30%니까 3만 5천 원에서 절반을 팔고 내릴 때 다시 살까 아니면은 그냥 뭐 냅둬 갖고 4만 원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 볼까?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3만 2천 원은 더 봐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넘어가요. 제가 이 OLED 관련주서부터 해가지고 PCB 관련주들 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10분, 20분이 들어가면 이제 뒤에 또 기다리신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고 OLED도 이제 움직일 거고 PCB도 갈 거고요. 반도체 장비 당연히 가야 돼. 시스템 반도체 가야 되고 인공지능 로봇 다 움직이게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3만 5천 원 이하에서는 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목표하셨던 32,000원 그 이상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3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이 종목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장중에 또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소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니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5,500원에 15%예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65,500원에 15% 비중, 지금 65,000원의 종가이면 매수가 부근이네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수익은 날 건데 이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좀 제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네네.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은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빨리 움직이는 쪽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좀 가벼운 로봇이라는 오늘도 로봇 관련주하고 뭐 지뢰 제거 관련주하고 지뢰 제거는 이제 로봇이 하니까 요즘에 사람이 네네.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고 뭐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한다 그러니까 또 로봇 관련주 또 움직이려 그러고 뭐 등등해서 하여튼간 인공지능 로봇 이게 좀 이슈가 돼서 이쪽이 좀 빠르긴 하지만 뭐 네네. 그런 거 굳이 부러워하지 않고 이쪽도 뭐 어차피 갈 거라서 근데 단기냐 이제 장기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장기로 갖고 가고 싶으세요? 단기로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정수 전문가님한테 뭐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거 뭐 같이 합병하거나 분할고 합병.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매수 주문 의뢰가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매수 근데 주문이 뭐가 매수할 수 들어왔다고요? 있는 가격이 67,000 몇백 원이라고 나왔는데 네. 매수를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전혀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지금 매수 단가보다도가 지금의 현재 단가가 더 싸잖아요. 아, 합병하게 그래서 되면 이제 이런 무슨 거를 권리를 어떻게 주는 그런 거 처리하는지 저는 전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저라면 예. 그거 참여 안 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참여 갖고 안 있을 해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 아까도 시장 얘기했잖아요. 로봇과 네네. 인공지능 반도체를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네. 건 아니에요. 지금 핫한 게 네네. 그쪽이니까. 예. 매수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매수 안 해도 되죠. 아마 그 네. 뭐 이제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아니면 합병하거나 그러면 먼저 이제 뭔가 선택권을 주는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네네. 저는 그냥 그런 거 이미 움직일 거였으면 벌써 움직였거나 그랬을 거라. 네. 이번에 랩지노믹스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 먼저 움직였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들은 예전에 한번 분할도 했다가 네. 또 분할했는데 또 이번에 또 합병한다 그랬다가 네네네. 뭐 자꾸 그러니까 좀 이제 기존 주주들은 좀 짜증나는 게 좀 있기는 할 건데, 아니면 주가라도 지금 이게 아니고, 물론 지금 사신 지 네. 얼마 안 됐죠? 제가 지난번에 샀을 적에 말이죠, 전문가님. 네. 그때 그 합병 소식이 나온 데로다가 올라가는데 합병 7만 소식은 2,400원까지 작년에도 나왔던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짜증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기존 주주들은 네네. 합병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재작년부터 얘기가 흘러나왔다가 이게 확정은 아니었고 네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분할했다가 합병했다 분할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아니 주가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한 30만 원, 50만 원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죠. 셀트리온도 이 가격이 아니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 놓고 뭐 합병을 하든 뭐 지지고 복구하든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셀트리온 지금 뭐 70% 빠졌나, 뭐 60% 빠졌나, 65%. 이러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은 깨질 만큼 다 깨지고, 그렇다고 뭐 합병 이슈니 뭐 분할 이슈니, 예전에 뭐 분할한다고 급등하고 합병한다고 급등했는데 지금은 뭐 합병을 그렇죠. 하든 맨날 떨어지니까 지금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가 돼서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주가 쌉니다. 아, 안 가는 거는 뭐 시간 지나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수급이 좋아요. 최근 네. 들어서 수급도 좋고, 그래서 물론 만약에 지금 돈이 뭐 1억이 있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 거냐, IT 살 거냐, 그러면 무조건 IT 사죠. 아, 더 네네. 강하니까.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러면 나쁘냐? 아니요. 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7만 원까지는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조금 네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8만 원까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무거운 게 근데 저는요, 이거를 이제 중장기는 안 보려고 그래요. 단기로? 단기로 보려고 그래요. 단기면 딱 그래서- 7만 원 좋다. 7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파시면 돼요. 얼마요? 7만 원. 아유, 그러면 땡큐죠. 저는 난 네. 6만 원, 7천 원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7만 원 정도만 가도 이 대형주가 거의 10% 가까이를 가요. 그리고 네네네. 중장기로 가더라도 8만 원 가면은 몇 프로? 네. 25%? 대형주 네. 치고 5%, 10% 나오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감사합니다. 뭐 원하시는 것 같던 답변 드렸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2,000원에 20%. 12,000원에 20% 비중. 오늘 10,000원 이렇게 종가면은 지금 매수가를 소폭을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성우 하이텍 저희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입니다. 수고합니다. 12,000원 사셨으면 한 달 전에 사셨나요? 아니면 두 달? 석 달? 내나 2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정도? 그러면 네. 수익이 났었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사자마자 네. 수익이 네. 났다가? 예, 예. 왜 안 파셨을까요? 좀 더 갈까 싶었어요. 그렇죠. 사람 욕심이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절반만 팔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물론 지난 얘기지만 그렇죠. 네, 절반만 팔았으면. 근데 물렸어도 자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이거를 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셔박히면서 내려가는 거는 물리면 또 물리고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 강한 상태에서 물리기는 했지만, 물론 못 판 거는 뭐 아쉽긴 해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건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이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게 안 와서 지금 문제예요? 지금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팔면 되는 거 싶어서 안 물어보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손실이 나는 부분은 별로 걱정은 없으시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네. 그래요. 그런 믿음이라면요. 어제 뭐 수익으로 돌아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화신, 성우하이텍, HL만도, 현대모비스, 뭐 현대유아 다 이래요 지금 생긴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려면 일단 현대유아부터 움직여야죠. 이거 현대유아도 봐봐, 똑같이 떨어졌죠. 네. 똑같이 떨어졌고,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HL만도 뭐 등등 이쪽 애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애가 움직이긴 할 건데,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1억이 있으면
IT 부품주하고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IT 부품주,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놓고 뭘 살 거냐 물어보면 저는 9천만 원은 IT, 1,000만 원은 또 자동차. 왜냐면은 뒤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살만은 한데 아직 그렇게 움직이겠다라는 메리트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마디로. 예, 기다리면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기다리면은 일단 13,000원서부터가 중요한 저항대인데요. 그러니까 12,000원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13,000원대 분위기가 좀 중요한데 거기 다시 전원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더 강세 흐름이 돌아온다 그러면 최근에 조선주 움직이듯이 뭐 15,000원도 돌파가 되는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13,000원까지는 가져가줘도 좋다. 근데 그 이상 보려면 13,000원 왔을 때 제 방송을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갑자기 자동차 추천주로 나가면 아 자동차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계속 반도체만 막 밀고 있고 자 하나마이크론 4만 원 같죠, 5만 원 같죠, 하이닉스 20만 원 같네요, 100만 원 같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동차는 조금 늦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하이텍이요. 이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세토피아. 세토피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27,500원에 10%. 27,500원이요? 예, 예. 아니, 2,750원. 2,750원에 10% 네. 비중.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세토피아 오늘 종가 보니까 1% 가까이 밀려났고요. 2,635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네.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세토피아 어떻게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래 일단 전화 연결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좀 매매를 좀 잘 하세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면 단타는 좀 즐겨 하세요? 아니, 주로 하나 가지면은 그냥 올라갈 때까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이제 앞전에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이게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거라 이게 단타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아니 갈 거면 여기서 빨리 가지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계속 이렇게 수렴만 하고 갈 생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벌써 1, 2, 3, 4개월째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겨울 텐데 근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공략했던 사람들은 빨리 안 올라와 좀 답답한 종목인데 이쯤 되면은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이제 한 번은 3,000원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모양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일단은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해보고 2,600원에서 2,500원까지 2,500원으로 잡읍시다. 2,500원이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는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가야 될 때 안 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떨어질 생각으로 안 가는 건가? 우리 한번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근데 괜찮아 아직은. 왜냐면 지금 장도 분위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마리화나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저점이 지지되고 한번 튀면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저점이 깨지면서 일로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2,500원이 깨지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절하세요. 2,500원?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손절하면 돼요. 그건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근데 그것만 지지가 되면 한번 튈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 지금쯤이면 한 3,500원에 4,000원까지 튀어야 되는데 안 가네. 어쨌든 너무 안 가면 빨리 가는 걸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2,500원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해 보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지금 매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2,5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이수 페타시스요. 이수 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360원에 20%요. 4,300원이요? 160원. 오, 4,360원에 20% 비중. 오늘 3% 넘게 밀렸고요. 32,150원인데 사실 몇 퍼센트 밀린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 자리가 4,36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볼까요, 전문가님? 이거 제가 방송에 추천한 것보다 더 싸게 사셨네요. 저는 이거 6,020원에 추천했었는데. 그래요. 이거 어떻게 사셨대요? 바닥에서.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자, 시청자님 연결됐는데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네, 자 들리시죠? 네네.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4,000원대 사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네. 저도 이거를 6,000원대 이게 작년인데 작년에 6,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4,000원 사셨어요? 아는 지인한테 네. 소개받아서 4,000주 정도 샀다가 네. 중간에 매도하고 남아있는 게 비중 20% 남아있는. 그래요? 네. 원래 대부분 지인들 주식을 사다가 망하는 경우들 많은데, 그래요. 일단은 참만 다행이네요. 네. 자, 이스타페타시스. 사실 저도 이걸 작년에서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제 PCB 관련주 추천했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이게 갑자기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간 경우가 뭐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랑 엮였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를 엮이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더 갈 거냐가 이거가 더 궁금하실 때.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래서 어느 정도 팔았다 그랬잖아요. 얼마에 파셨어요? 28,000원이요. 28,000원? 그래도 잘 파셨네. 네. 28,000원에 파셨으면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 쉬워요. 자, 어쨌든 28,000원대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파셨을 텐데 나머지는 잘 남겨져 오셨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지금 신고점으로 가 있는 종목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보다도 책임감이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무너지면 다른 반도체주들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무너질 것처럼 만들어 놓지만 무너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또 튀고 횡보하다가 또 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3년째 이러잖아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때까지 보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2021, 2, 3 지금 4년째인데 이런 흐름들을 이스페타시스가 이끌어줘야 돼요. 네. 그럼 왜 그러면 그래야지만 다른 IT주들도 쫓아가니까 그러면 얘는 대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전저점 자리가 27,000원짜리인데 저거 안 깨지면 끝까지 갖고 가세요, 그냥. 네. 27,000원 안 깨. 지금도 62선 자리랑 지지라인이 어디 있냐면은 29,000원 정도에 있거든요. 네. 29,000원이랑 그다음에 여기 61선 라인은 31,500원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고 그 밑에 26,000원이라 그랬죠, 제가? 27,000원이라 그랬나? 하여튼 26,000원짜리 요 자리가 지지되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왔다 갔다 지지고 볶고 움직인 다음에 또다시 넘어가고 4만 원 가고 5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26,000원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비중 20%에서 절반이나 절반 인상을 한 번 더 파세요.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리고 또 사야 돼요. 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잘 매매를 하셨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26,000원짜리 깨지면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팔고 쭉 빠지면 2만 원에 한 번 사고 15,000원. 물론 저는 안 내려올 거라 보지만 내려오면 또 사면 또 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봐요. 안 깨지고 그냥 5만 원, 6만 원 달리지 않을까라는 예측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우선 매수한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26,000원 부근을 지지한다 싶으면 그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 보시고요. 26,000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보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쇼박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750원, 비중 20%라고 하는데 네, 오늘 종가는 0.15% 내린 3
23,255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 휴박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영화 산업이 다들 올라올 걸로 다들 예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수냐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 거예요. 일단 영화 그 극장가에서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올렸습니다. 뭐 얼마 올렸는지 저도 그래서 영화를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여러분들도 잘 안 보시죠, 그렇죠? 뭐 여러분 핸드폰 쓰는 거에 거의 무료로 나오는 거 말고 돈 주고 너무 예전보다 확실히 비싸졌는데 근데 우리가 꼭 비싸서 안 가는 건 아니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OTT 시장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OTT에서 뭐 최근에서도 뭐 무빙, 뭐 재밌다 그러죠. 그래서 카지노, 뭐 이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거고, 뭐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관을 갈 거면 차라리 그런 거를 10,000원, 20,000원 이런 거를 결제를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예전에서는 그렇게 볼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에 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티켓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품질들이 더 좋아지고 무한대로 막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들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거기에 반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뭐 반등이야 주겠지만 뭔가 좀 자구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되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조정이 아직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뭐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자구책을 좀 뭔가 좀 기발하고 좀 좋은 부분들이 뭔가 얘기가 나오면 좀 반응을 좀 해볼 텐데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딱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티켓 가격이 일단 뭐 비싸졌다, 뭐 사람들이 안 본다, OTT 뭐 차라리 딴 거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실적들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마 나중에서는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영화가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돈 내고 볼 텐데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는 하도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는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고 하도 안 움직이니까 뭐 별의별 얘기는 돌립니다. 근데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끝까지 갖고 가세요. 한 손실은 제가 아까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 되시는데 뭐 1년, 2년 가져가다 보면은 수익으로는 바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으로 바뀌면 그냥 거기서 좀 터시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유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히니까 이쪽은 아직은 그런 강한 흐름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중에 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장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당장의 반등은 어렵겠지만 우선은 보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소통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3글자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주셨습니다. CS 윈드 주셨고요. 매수가가 76,20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0.95% 오르기는 했지만 63,600원이면 여전히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비중도 40%면 적지 않아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풍력주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풍력주 이렇게 한번 조정 세게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시그널은 자 차트를 볼게요. 시그널은 이 추세가 이걸 그러니까 추세를 그냥 추세라면 추세가 중요한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도를 잘 파악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와 같다. 허리가
부러지면 정말 힘들죠. 그렇죠? 걸어 다니지 못하고 맨날 누워 있어만 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다친 분들 보면 그렇게 고생이 많아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허리 아파서 가기 어렵고 밥 먹을 때도 허리 아프면요. 이게 드는 것도 힘들고 다 모든 게 힘듭니다. 모든 게 짜증나고. 그만큼 중요한 게 그 허리. 사람은 허리가 정말 중요한데 주식도 이 허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깨지면 좀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2022년도 바닥서부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풍력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뭐 계속 되면서 맨날 올라가지, 얘만 좀 강했던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떨어졌거든요. 풍력주들이.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요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 전까지는,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조심하셔라. 그냥 깨지면 조심하셔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깨지고 나서 제가 한번 상담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게 깨지게 되면은 올라간 게 크기 때문에 세게 빠질 거다라고 제가 한번 경고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이 깨지고 나서 쭉 빠져버렸죠. 근데 그분이 질문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76,200원 이전에 만약 수익 났다가 못 파신 거면 너무너무 아쉽고, 만약에 떨어질 때 이제 허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지 라인에서 이제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일단 1차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고, 75,000원에서 76,000원짜리가 아주 강력한 저항대인데 거기서 한번 파셔야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가 되느냐? 아직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에 미국 대선 때에서 또다시 뭐 풍력 에너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거나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태양광 풍력이 또 움직이겠죠. 내년 해봤자 뭐 이제 9월이니까 이제 3개월만 지나면 또 내년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한 4, 5개월만 지나면 뭔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겠죠. 근데 아직은 바닥이다 아니다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주시든 문자를 주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켜보고 바닥인 것 가기는 가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계속해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을 만나볼 텐데요.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자, 스피드 문자 상담은 많은 그 상담을 한꺼번에 좀 소화를 하는데 빨리 끝날수록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이거 답답해서 제가 길게 설명하다 그렇게 되는 건데, 좋은 종목은 빨리 끝나니까 뭐 성의 없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디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 질문 주신 분 33,600원에 20%. 그래요. 올라오겠네요. 디오 일단 33,000원 600원. 그래, 거기서 한번 파세요. 거기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35,000원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단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번 꺾여갔다 움직일 것 같으니까 매수가 근처 올라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은, 불안하면 절반만 파시면 되죠. 그러면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나머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하이닉스 좋죠. 좋고, 나중에 이거 얼마까지 갈 것 같은지 저의 생각을 얘기해 드릴 텐데 많이 갈 거예요. 이게 많이 갈 겁니다. 3, 4년 보면 많이 갈 건데, 이분 보니까 13만 5천 원. 올해 사신 건 아니고 작년, 뭐 재작년
작년 고점에 샀거나 재작년에 물렸거나 그러니까 작년에서 주식에서 실패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주식해갖고 돈 다 까먹었다, 깡통 찼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상한 종목을 했을 때 경우인 거고 시장의 주도주 내지는 없어지지 않을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봐봐요. 작년 대비 대부분 막 종목들 70%, 60% 깨졌는데 기다리니까 올라오잖아요. 하이닉스, 이 무거운 종목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이닉스 고점 돌파하면 1차 목표 가격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무지하게 좋게 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봅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목표 가격 굉장히 높고요. 3년, 4년 지나가게 되면 목표 가격 2차, 3차, 4차, 5차도 있어요. 저는 하여튼 하이닉스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매수 가격은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물론 당장 올라가지 않고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자, 다음. 자, LG전자. 자, 비중이 50%에 12만 원.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 나오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LG전자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그래요.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절대 버리는 종목 아니에요. 갖고 가다 보면 12만 원 왔을 때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들고 가세요. 자, 다음. 아모그린텍 비중 30%. 14,400원. 이건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만 하세요. 이거는 뭐 여기 뚫을 건지 안 뚫을 건지 이거는 지금 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일단 17,000원이 강력한 저항대고 16,0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5,000원까지는 뭐 심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16,000원서부터 17,000원 사이에서 한번 잘 파시는 게 일단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들 금요일 날은 좀 빠지더니 오늘은 좀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고 어쨌든 2차 전지로 움직였지만 원래는 자원 관련주 쪽으로 있었고 제가 이거 바닥에 했을 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서울경제TV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거 추천했었었는데 계속 안 움직이더라고요. 2020년도 이 바닥이었나 보다.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별로 안 움직이고 여기서도 안 움직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 그렇죠? 이거 예전에 자료 찾아보면 이때 추천한 자리가 있고요. 여기 추천한 자리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갈 때가 되면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78,000원이면 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추천했던 자리는 쌀 때는 13,000원, 비쌀 때가 한 2만 원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만 원대에서 8만 원 갔으면 거의 300~400% 올라간 상태인데 주식은 올라가면 결국은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 단타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냅두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손절 라인을 깊게 잡으면 6만 원, 짧게 잡으면 여기 전저점 76,000원 잡으세요. 그래서 76,000원 깨지면 비중 줄여야 됩니다. 50%로 이거 장기 투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불안해요. 하여튼간 76,000원 깨지면 비중을 많이 최대한 다 줄여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스피드 문자 상담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2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죠. 목표가 35,000원 잡아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단기 목표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하이텍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하죠. 손절보다는 13,000원까지 반등 기다려보고요.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